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평윤정입니다. 이제 코인데스크 같은 언론에서도 도미노를 연산시키거나 아니면은 우회해서 돌려 말하는 표현이 아니라 직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무버, 세컨드 플로우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FTX는 첫 충격이었고 또 두 번째 충격, 세컨드는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 같은 이런 기업이 대상이 되고 있다. 참 제가 좀 안 좋은 소식을 전달드리기보다는 좀 좋은 소식을 전달드리고 싶은데 현재 시장 상황을 대표하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크로노스, 게이트 IO 이런 식으로 의혹만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출을 중지한다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철수하고 자금을 빼고 그런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 다들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유의하시면서 이번 뉴스를 보시길 바라고요. 참고로 저는 어제자에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이 인출을 중시하자마자 바로 뉴스로 올려드렸었고 오늘은 어제자부터 오늘까지 밝혀진 새로운 소식들에 해당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가볍게 볼 뉴스는 우리나라의 고팍스 있죠. 고팍스의 일부 상품에 출금 지연이 발생을 했다. 제가 알기로는 제네시스 쪽에서 빌려주는 약간 디파이 같은 서비스들이 제네시스나 그런 쪽으로 연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제네시스에서 출금 지연을 시켰고 고팍스도 이 부분을 피해가지 못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팍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시스템은 마비가 되었다라고 파악을 하시고요. 뭐 고팍스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거래소라면은 충격은 있겠지만 이거는 국내 사용자에 한해서 체크해야 되는 뉴스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두 번째는 제미니가 되겠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방금 봤었던 제네시스 블록으로 인해서 고팍스 일부 출금이 지연됐다. 근데 제미니 또한 출금을 지연시키고 있다. 대부분이 약간 디파이 쪽이나 일드 어닝이라고 불리는 사실 똑같은 거죠. 이런 서비스에서 출금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FTX가 어떻게 무너졌나요? 물론 말싸움도 있었지만 FTT의 자금이 무너지고 사실 사건 초기에는 인출은 됐어요. 인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지. 하지만 다음 날이나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인출조차 불가능했고 결국에는 그 결과로 FTX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미니가 일드어닝 프로그램을 중지시켰다, 인출을 중지시켰다라는 것은 대단히 의심을 하면서 소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G로 시작하는 제미니 그리고 제네시스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연관이 없지만 제네시스의 모 회사에 해당하는 DCG, 그레이스케일의 DCG도 지금 현재 사람들이 보고 있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문제가 터진 건 아닙니다. 자금력이 충분하고 인출을 못하는 상황까지는 만들지 않겠지만 사람들이 제네시스 인출 중단 서비스가 좀 마비가 되고 있어서 DCG까지 의심을 하고 만약에 영향을 받는다면 단순히 제네시스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영향이 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DCG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돈을 못 돌려주는 상황까지는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미니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공포로 빠지고 있고 사람들이 거래소를 약간 의심을 하면서 맡기고 있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하드월렛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인출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을 세계 3위의 거래소에서 보여줬으니까 이런 이슈가 터질 때마다 거래소들은 비트코인 대규모 인출이 일어납니다. 한 1조 정도에 해당하는, 하나로 계산해보면 한 1조 정도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다 더해서 이 정도의 금액들이 제미니 거래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알리고 있고요. 오늘 하루만 2조가량의 비트코인이 외부로 인출이 됐습니다. 우리가 강세장이나 아니면 약세장이나 횡보장일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빠져나가는 것은 대호재다. 왜냐? 비트코인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산 다음에 자기네 지갑으로 인출을 하는 거니까 약간 디파이격으로 봐야 된다.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대부분. 네, 맞는 해석인데 지금만큼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뉴스를 보실 때는 사람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성 또는 거래소에 대한 신뢰성이 대단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장 유명하고 가장 거래대금 많고 그냥 세계 1위인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오늘 하루 5만 비트코인이 외부로 인출이 됐고요. 그다음 위에는 아까 제미니 거래소 또 비트파이넥스 아주 예전 거래소죠. 이런 거래소 등에서 다른 곳으로 인출이 나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목표점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첫 번째로 개인 물량이 인출을 했거나 아니면 찌라시로는 제미니 거래소에서 자기네 자금을 인출하고 있다 등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는 공식화가 되기 전이라서 지금 현재는 개인 물량을 빼내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좋고요. 투자자의 신뢰성이 낮아진다는 것은 투자 상품들의 방어 수단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달된 거래소 이슈들을 해석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위믹스 이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과거에 위믹스 유의 종목을 지정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냥 공장대로 찍어냈다, 그냥 물량을 그냥 뻥튀기 시켜서 팔아 넘겼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닥사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디지털 자산 공동 협의체와 긴밀하게 해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자 24시까지 투자 유의 종목에 해당하고요. 이 결과가 두 가지죠. 유의 해제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로 갑니다. 대부분은 상장 폐지의 길을 걷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결과는 내일자 오후 4시에 공개가 됩니다. 또 투자 유의가 해제되면은 급격한 상승을 이뤄낼 수가 있고, 급격한 빔이 나왔다가 다시 사라지는 형태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상장 폐지에는 사실상 상승이 나올 이유가 없죠. 그냥 수지 조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거래소 이슈가 터지지 않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다단계 구조의 토큰이 이번 핵심 이슈가 아니라면은 이 위믹스에 대해서는 아마 중립 의견을 밝혔을 거예요. 하지만 공시 물량을 지키지 않고 뻥튀기를 시켰고, 지금 겪고 있는 이슈가 사실상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랑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오는데, 오늘은 비트코인 차트는 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어제자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깜빡한 부분은 60일선이 어디까지 내려왔을 때 그 다음에 변동성이 예측이 된다, 횡보가 아닌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발산이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에는 토요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금요일 오후부터는 조금 변동성을 예상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방향성, 하락할 것인지 상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제자 영상에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왜 비트코인은 조정이 나오는지는 어제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난 쌤이 열고 제가 참여를 했던 무료 선물방은 끝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을 보니까 한 50명에서 30명 정도 남았던데, 끝났다고 해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셔서 소통하시면서 재밌게 매매해 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팽경장이었습니다.